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시리즈로 여러분들하고 저와 함께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하루에 1개 또는 2개 장 정도를 일단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는 천천히 가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좀 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밀리면 또 나중에 또 하기 싫잖아요. 자, 벌써 알게 모르게 6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시간의 주제는 일단 변수 선언할 때 숫자 데이터 형식만 한번 모아서 짤막하게 1개 장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숫자 데이터 사용하기 주제로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준이고요. 제 닉네임이 요즘 잘 안 쓰는데 닉네임 잘 안 쓰는데 레드플러스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그 얼굴이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플러스하다, 좀 더 빨갛다 해가지고 레드 플러스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도메인도 갖고 있는데 닷컴 도메인은 아니에요. 제 도메인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단넷이 제 마음에는 더 들었었어요. 그래서 단넷 도메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 2020으로 현재 활동 중인데요. 만약에 제가 7월달, 2020년 7월달에 이 마크가 없다면 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MVP 2020으로 현재 마지막 달에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블로그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많이 보여드렸겠지만 단넷코리아닷컴이라는 이름의 제 개인 홈페이지에 제가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기 C샵 교과서 관련된 또는 단넷 관련된 어떤 정보, 제 강의 관련된 정보라든가 Q&A는 이 블로그,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 이름은 박용준이고요. 레드 플러스 닉네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단넷 코리아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처럼 만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6번째 장은 숫자 데이터 다루기예요. 크게 5가지 정도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줄 알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숫자 데이터는 정수형 데이터가 있고 실수형 데이터가 있고요. 이러한 정수 데이터, 언제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몇 개 데이터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따로 현재 이 강의에서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표를 안 보여드립니다.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고 그냥 책에는 있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외울 필요 없고요. 한 번 정도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누가 외워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저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찍어보면 F12번 또는 컨트롤 클릭 찍어보면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은 S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런 게 있구나. S바이트는 8비트구나. 그냥 한번 쭉 이건 또 뭐야? 시스템 S바이트, 인트 16, 32, 64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롱 타입은 굉장히 큰 숫자를 저장하겠구나.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그냥 쭉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공부하세요. 예. 단넷이 좋은 점은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넷은 C샵은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만난 것 같은 경우 책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모든 항목을 다 넣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책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훑어보고 넘어가세요. 그래도 됩니다라고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쭉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셨을 때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여러분들 실제로 C샵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어떤 표라든가 어떤 내용들은 쭉 그냥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 책이라는 거는. 그리고 책은 여러 권 두고 공부하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접책, 뭐 뒤에 이제 책장 보이시잖아요. 저는 모르겠 최근에는 책을 살 일은 없어요. 워낙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남들 못지않게 단내책은 아마 제가 개인 사용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국내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책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책마다 서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한번 선별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제 책을 일단 한번 끝까지 한 번 정도 다 보고 한 번 정도 타이핑해 보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를 한번 잡아 보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일 잔소리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 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하고 C# 인터랙티브 기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뭐뭐점, 예를 들면 인티저 데모다 CS라는 이름으로 뭐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C#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말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면서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이런 유형의 이런 스타일의 코드는. 그리고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제가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C# 인터랙티브에서 얘네들을 입력해보고 요만큼 입력해보고 요만큼 입력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스를 바로 여기서 빠르게 제가 타이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가장 좋고요. 어떤 코드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빠르게 C# 인터랙티브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앞에 부분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드의 유형은 C# 인터랙티브에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코드의 유형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데모로 숫자 데이터 형식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트, 롱, 더블, 플로트, 데시멀, 이 5가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더 있어요. 바이트도 있고 S바이트도 있고 쇼트도 있고 나머지 키워드들도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가지, 저는 일부러 쓰는 경우 아니면 일부러 제가 특정한 타입을 뭐 S바이트로 쓴다든가 바이트로 쓴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현어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돈 받고 일해서 실행하는 어떤 현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 5개 한도 내에서 씁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는 내가 선택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5가지 키워드만 먼저, 숫자 관련해서는 5가지 키워드만 있다라고 가져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이 5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두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 예제 한번 만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고 한번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NET 코어 기반의 콘솔 앱 선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또는 C# 폴더에 인티저 데모라고 예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인티저 데모라는 이름으로 예제 뭐뭐뭐다 데모, 뭐뭐뭐 데모, 뭐뭐뭐 디스크립션, 뭐뭐뭐 프레텍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에 어떤 예제는 제가 다 전미사를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program.cs 파일은 이름 바꾸기에서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나중에 뭐뭐뭐.cs 파일 이걸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기본 코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코드를 타이핑해 보면 되는데 using system 그 다음에 cla 탭탭 integer demo svm 탭탭 뭐뭐뭐 그 다음에 명령줄 인수 또는 애플리케이션 인수는 제거. 즉 가장 기본적인 모양 항상 이 모양으로 제 강의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우리가 선언해 주고 싶다면 바란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 주고 싶다. 그러면 int 타입의 number에다가 선언과 동시에 1234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입력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시켜 놓고 얘를 우리가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CW 탭 눌러서 0번째 자리 만들고 넘버를 출력하는 형태대로 뭐를 작성해 주고 싶다 하는 예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C# 인터랙티브라든가 또는 콘솔이라든가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은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그럼 화면에 1234 나오는 형태대로 변수의 데이터 넣어놓고 출력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숫자 데이터 형식, 변수, 정수형 변수만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수형 max, min 변수에다가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int 키워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넣어놓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이너스 21억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어디 정수형에 해당되는 게 단넷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int32라는 게 단넷 타입인데 이거에 min value라는 이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수로 되어 있네요. 컨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1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min 변수에는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즉 int 키워드하고 int32는 C샵에서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즉 int 키워드는 정수형을 나타내는 기본 데이터 형식이고요. int32는 system.int32는 시스템 생략가는 system.int32는 말 그대로 뭐다? 정수형을 나타내는 단넷에서 정수형을 나타내는 단넷 데이터 형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또는 감싼다. 정수 형식을 감싼다 해서 래퍼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 값은 뭐냐? 맥스 변수에 그 값을 담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int32의 맥스 밸류를 통해서 뭐를 맥스 밸류에 마우스 올려볼게요. 21억 정도. 21억 정도의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값을 가져다 출력해 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코드를 매번 타이핑하기 뭐하니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다 타이핑 해주셔야 되고 int 변수의 최소값은 min, int 변수의 최대값은 여기 자리에서 max 변수를 요청해 보면 실행시켜 보면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의 데이터를 int 변수에 담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int 변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수형 데이터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데이터는 웬만한 건 다 처리가 가능해요. 예전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정수형으로 돼 있었어요. 설마 21억 건이 넘을 거냐 뭐 이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남 스타일이 21억을 처음으로 넘겼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체크가 안 됐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트 2회 그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평상시에도 구글과 같은 큰 회사도 몇 년 전까지는 조회수가 설마 인트 값을 넘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프로그램 할 때 기본은 다 인트 타입으로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 숫자 형식은 다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중국계 어떤 소프트웨어, 중국계 웹앱을 만든다. 그러면 롱 타입, 잠시 후에 나올 롱 타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된 기능을 만들 때는.
왜냐면 워낙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반적인 개발할 때는 처음에 어떤 정수형 데이터로 시작할 때는 int 타입을 거의 다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이핑 및 요만큼을 타이핑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어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만큼을 프로덕션 놓고 컨트롤 E 눌러서, 저는 어쨌든 C# 인터랙티브에서 얘네들을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타이핑 및 결과 확인하면서 정수형은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이런 식으로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다시요. 이번에는 이것도 첫날에 몇 번 보여드렸었으니까 5초럼 만에 우분투 리눅스에 들어가서 데모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체인지 디렉터리 마이 도큐먼트로 가서 메이크 디렉터리에서 예제를, 정수형은 사인드 인티저라는 게 있어요. 즉 부호 있는 정수를 나타내요. 사인드 인티저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make 디렉터리 signed integer. Y 도큐먼트에서 make 디렉터리 signed integer로 가고, 그 다음에 signed integer로 이동해서 여기다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현재 폴더를 .NET 콘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new 콘솔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에는 부호 있는 정수형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고요. 자, 그러면 program.cs 파일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코드 그대로 놓고 쓸까요? 뭐처럼만 해? 지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정수형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수형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부호 있는 정수는 sbyte, short, int, long이 있습니다. 즉 int하고 long, 그 다음에 sbyte, short 이런 키워드도 뭐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다. 정수형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인데요. sbyte는 sb라고 할게요. sb는 sbyte용 변수를 하나 선언하자. sb는 이게 127까지 정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27 정도까지. 그 다음에 short는 s로 변수를 선언할게요. st로 할게요. 변수 이름을 줄여서 32,767 정도를 담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int는 i는 좀 전에 한 것처럼 21억 정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 기억하기 뭐하니까 int 32에 max 밸류를 담아 놓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롱형은 롱 타입은 L 변수로 사용하는 거고, 롱 타입도 역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int 64, 즉 단일 래퍼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max 밸류를 한번 채워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0번째) 자리 만들고, 첫 번째 자리 만들고, 두 번째 자리 만들고, 세 번째 자리 만들고, sbyte, short,
인티저 롱 데이터 타입을 한 번씩 한번 화면에다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백틱 얘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만큼 코드 타이핑하고 그 코드를 실행 한번 시켜보자. 컨트롤 마이너스 좀만 작게 하고 터미널 열고 현재 사인드 인티저 .NET New로 만들었으니까 .NET 런으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자 라이트 라인 인텔리센스가 안 됐었네요. 네, 라이트 라인 다시요 저장 위쪽 화살표 엔터 대소문자 구분 다시 한번 빌드 하게 되면 127부터 21억 이만큼 이렇게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정수형 중에서도 부호 있는 정수형 마이너스 값지도 맥스 밸류 대신에 민 밸류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도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바이트도 한번 써본 거고 쇼트도 한번 써본 거고 인트도 한번 써본 거고 롱도 한번 써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숫자는 인트 아니면 롱만 일단은 제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인트 아니면 롱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눅스에서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본 거고요. 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어디에서 다 C# 인터랙티브에서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 없는 정수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가 있고요. unsigned short가 있고요. unsigned int, unsigned long 이런 게 부호 없는 데이터네요. 즉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대신 얘네들의 특징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기존 데이터보다 2배라는 거. 예를 들면 uint는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21억의 2배에서 42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최대값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이트형이 가질 수 있는 바이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맥스 밸류는 바이트가 127이었으니까 S 바이트가 127이었으니까 얘는 256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있겠네요. 255 정도. 그 다음에 ushort는 unsigned short는 맥스 밸류가 65,000건에 65,000 정도 되고 uint 의 맥스 밸류를 한번 찍어보면 얘는 42억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u롱은 몰라요 저. 예, 아까 9 얼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2배 정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이트라든가 얘네들 모든 얘네들의 민 밸류는 다 제로겠죠. 즉 부호 없는 정수 데이터는 바이트, ushort, uint, ulong 같은 경우는 다 0부터 플러스 얼마까지예요. 다만 기존에 부호 있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보다 플러스 얼마큼 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부호 없는 정수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네들이 이 정도 키워드가 있다. 4개 정도 키워드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거 더블형 키워드고요. 더블 키워드는 실수 데이터 형식이고요. 64비트 부동소수점 숫자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는 3.141592 정도를 6545 등등등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더블 키워드로는. 그래서 파이는 얼마? 3.14159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블형 키워드는 어떤 실수형 값을 저장할 때 뒤에다가 전미사를 D를 붙여도 되고요. 동일하게 3.14 저장되는 거고, 또는 소문자 D, 더블의 약자에서 소문자 D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동일하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C샵에서는 더블 키워드는 뒤에다가 전미사 D라든가 대문자 D라든가 소문자 D를 붙이지 않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3.14처럼 어떤 값을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를 더블 형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키워드는 실수형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뭐다? 더블이다. 더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네들도 더블 키워드. 더블 키워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더블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넷 데이터 형식은 더블 시스템 닷 더블이에요. 단넷 데이터 형식은 시스템 닷 더블하고 똑같아요. 이거의 맥스 밸류는 얼마다? 맥스 밸류를 찍어보면 이만큼 나온다는 거죠. 엄청 크네요. 또는 더블 키워드의 맥스 밸류 찍어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블형이 가졌으면 지수 표기법으로 맥스 밸류, 민 밸류를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값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게 뭐다? 더블 키워드. 즉 실수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더블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실수형 키워드 중에서 또 하나는 플로트가 있습니다. 얘는 더블은 32비트, 더블은 64비트, 얘는 32비트. 요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트 키워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로트 키워드의 f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3.14를 넣으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 그러니까 에러가 나네요. 기본적으로 실수는 더블일 때는 상관없는데 플로트일 때는 반드시 전미사 f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게 대문자건 소문자건. 다시 위로 얘가 f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전미사 f를 붙여야지 3.14f 이렇게 해야지 얘는 플로트형 리터럴이에요. 플로트 리터럴이에요. 그냥 3.14만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거는 더블형이다. 더블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인위적으로 어떤 값을 변화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플로트 f에다가 3.14를 넣고 싶다. 에러 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타이핑 할게요. 그냥 샵 클리어. 플로트 f에다가 3.14를 넣고 싶다. 그러면 형식 변화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convert to 더블과 같이 이거는 아니다. 더블이니까. 더블은 플로트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플로트로 3.14를 업데이트해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캐스팅은 계속 나올 텐데 일단은 지금은 변수 어떤 키워드만 일단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플로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로트의 맥스 밸류, 민 밸류를 찍어보면 이 정도 사이즈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을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양 내에서 한번 출력해보고 싶다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계속 나올 거예요. 플로트의 맥스 밸류는, 민 밸류는 얼마부터 플로트의 맥스 밸류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플로트 형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시멀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수 데이터 형식 중에서 128비트 10진수예요. 얘는 10진수로 표현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융권 프로젝트, 금융권 프로그램, 즉 이자를 따진다든가 돈을 따지는 거, 머니를 따지는 데이터는 무조건 데시멀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플로트하고 더블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소수점 자리에서. 그런데 데시멀은 오차가 없이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론이 나는 거예요. 돈 관련된 기능은 뭘 사용하자? 데시멀 키워드를 사용해 줘야 된다. 데시멀 타입으로 D를 넣어놓고, 즉 머니 타입을 어떤 거 해주고 싶다. 12.34처럼 했을 때는 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에러 나네요. 다시요. 그러면 얘도 데시멀의 약자는 대문자 M 또는 소문자 M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34. 그런데 얘는
소수점 자리에 대한 그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뭐를 따질 때 어떠한 금융 관련된 거, 어떠한 돈 관련된 거, 이자 계산 관련된 거는 데시멀 타입으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시멀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맥스 밸류, 민 밸류를 통해서 최대값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 밸류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데이터 형식을 따질 때 정수형의 i는 21억 정도를 담아놓고 싶다면 int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데이터의 L, 롱형 L에는 좀 더 21억보다 좀 더 큰 22억 정도의 데이터를 담아놓고 싶다. 그러면 22억 이상을 담아놓고 싶다면 지금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럴 때는 롱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트 형식의 F는 역시 3.14 같은 실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전미사 붙여야 되는 거고, 더블은 플로트는 32비트, 더블은 64비트 해서 3.14 기본 생략 가능. 그 다음에 128비트로 데시멀은 M으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데 금융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싶다. 그러면 M 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 M으로 데시멀 타입으로 실수형 데이터를 보관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이 5가지만 기억할게요. 다른 거는 쇼트, 언사인드 쇼트 등등등, 유롱 등등도 있는데요.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데시멀만 일단은 키워드만 저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고, 일단은 뭐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 5가지 정도. 인트하고 롱은 정수, 플로트, 더블, 데시멀은 실수 데이터,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널 가능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x라는 이름의 변수 선언하는데, 변수는 무조건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x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값, C# 인터랙티브에서는 이거는 C# 인터랙티브에서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 기본값으로 어떤 정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 0이 이제 기본값인데요. 만약에 어떤 정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선언해 놓지 않고, 즉 널 값으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값을 나타내는데요. 실수형 데이터, 숫자 데이터 형식은 기존에는 널과 같은 키워드로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15년 전 얘기구나. 그래서 널러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널러블 타입으로 우리가 널 가능 형식, 널러블 형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C샵에서는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키워드 뒤에다가 물음표로 붙이게 되면 얘를 뭐로 보냐면 널 가능 형식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다는 특정 값으로 선언해 놓지 않고 x에 있는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0 또는 특정 숫자 값으로 원래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숫자 데이터에 널 값이 들어와도 널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하고 연동하다 보면 C샵에서는 널러블 타입이 따로 없었는데, 그 전까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널러블 타입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통해서 널러블이라는 이름의 제네릭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널러블 제네릭 타입으로 널 가능 형식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특정 키워드에 더블형 키워드의 뒤에다가 널을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데, 더블형 키워드에 물음표를 붙여서 얘를 널 가능한 형식, 널 가능 형식, 널러블 형식으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저장이 가능하다? 널 값이 저장이 가능하더라. 이런 거를 널 가능 형식이라는 거죠. 얘는 나중에 뭐랑 연동을 하냐면 실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하고 연동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에 널 가능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어떤 개체, 참조형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계속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널러블 타입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숫자 데이터 형식, 모든 숫자 데이터 형식,
플로트 f에다가 널을 집어넣고 하자. 널은 아무것도 없는 값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에러 난다. 그러면 플로트에다가 물음표 f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널러블 형식이 되더라. 이렇게 널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도 되더라.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한 번 정도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널러블 형식도 처음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쨌든 몇 가지 키워드 int, long, float, 더블 그 다음에 데시멀 이런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이 키워드에다가 기본은 숫자 값을 저장해야 되지만 int nullable, long nullable, float nullable, 더블 nullable, 데시멀 nullable로 뭐를 저장해 놓을 수 있다? 데시멀 nullable 타입의 널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널 가능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뭐뭐 타입에 물음표 붙여가지고 널 가능 형식으로도 변환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예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슬라이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데모 예제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데모 예제에서는 보면 int, long, 플로트, 더블, 데시멀과 같은 어떤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디로 가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데시멀과 같은 걸 검색해 보면 이 링크가 떠요. 우리 즐겨찾기 해놨잖아요. .NET API 브라우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는 즐겨찾기 해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검색 엔진에서 어떤 데시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검색해 보고 싶다면 이렇게 .NET API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시멀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나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백과사전 형태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 책 또는 제 강의에서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해보기를 권장해 드리는 거는 여기 사이트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예지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훑어보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구나.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에 다시 와서 해당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널러블 타입을 제가 예제에서 널러블 형식, 널 가능 형식으로 발음했는데요. 항상 어떤 용어가 나오면 역시 책에서는 제 책은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를 기준으로 용어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널러블 타입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에서 널러블 타입을 검색해보면 널러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책에서는 같이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널 가능한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널러블 타입을 널도 가능한 형식이다 해서 널 가능 형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영문 표기는 동일하고요. 널러블 타입, 널러블 형식인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널 가능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와 특히 언어 포탈에 있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몇 가지는 널러블 형식 같은 거는 널 가능 형식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우선순위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언어 포탈 사이트 역시 이것도 우리가 즐겨찾기 해놨잖아요. 언어 포탈 사이트에 있는 이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많은 개념이 아니에요. 5가지 키워드 이외에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살펴본 겁니다. 숫자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데 한 10가지의 키워드가 사용이 되더라.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int, 더블, 데시멀 또는 플로트 또는 롱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일단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이 정도 범위를 사용하는 정수형, 숫자형,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 형식을 다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인 어떠한 문자열이라든가 참 또는 거짓값 또는 문자열이라든가 제일 많이 쓰는 문자열이라든가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 형식까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일같이 쭉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상 건너뛰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내가 이번에 2달 동안에 꼭 C샵의 기초문법을 마스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 1시간, 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만 여러분들은 책도 봐야 되고 이 강의도 보셔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2달 정도면 C샵 기초문법 정도는 충분히 마스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